첫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입니다. 지난 1월 30일 도르트문트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된 니코 코바치 감독의 첫 경기인데요. 코바치 감독이 과연 현재 망가져 있는 도르트문트를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현재 리그 11위고 추락했지만 4위 라이프치히와 승점 격차는 4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바이에른 뮌헨 감독 시절부터 항상 실망했다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국내에선 중배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코바치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상대팀의 뮌헨을 상대로 모두 수비 라인을 내린다는 점이었는데 공격 세부 전술을 설정하는 데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감독이었죠. 하지만 과거 프랑크푸르트 시절 코바치 감독이 보여주었던 압박 전술과 측면을 활용한 빠른 템포의 공격 전술은 굉장히 대단했었고, 코바치 감독의 경우 도르트문트에서도 실패하게 된다면 이전 볼프스부르크에서도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었기 때문에 최치업을 놓기가 힘들어지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헤네스 감독의 슈투트가르트는 주중 포칼컵 8강에 져 있었고 좋은 압박으로 3대 진영에서 볼을 끌어내며 좋은 찬스를 만들었고, 문다부가 상대 골키퍼를 역동작에 걸리게 만드는 좋은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굉장히 답답했던 경기였고 한 골차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모습으로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팀의 지난 4라운드 맞대결은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5대1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전 감독인 누기 샤인 감독이 워낙 빠꾸 없는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이는 것 치고 빌드업 체계가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 슈투트가르트의 압박에 오전하며 무너졌던 경기였습니다. 니코 코바치 감독은 이런 극단적인 전술 스타일을 아리니 이번에는 다른 경기 양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도르트문트의 홈 경기이며 또한 체력적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독 교체 버프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경기이고요. 도르트문트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과 유니온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최근 리그 9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고 있는 크리스티안 일처 언더베 호펜하임은 유로파 리그에서도 탈락했으며 리그에서도 순위는 15위까지 떨어지며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1군내 부상자가 무려 10명으로 드러난 상황인데 과연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티안 밀처 감독의 경우 공격적으로 주도하는 축구를 선호하는 감독이며 호펜하임의 경기를 보면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항상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지배적인 축구를 하는 팀에선 중앙 미드필더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핵심 미드필더인 안톤 스타크가 최근 뒤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상황까지 결장이 예상됩니다. 이 선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맨시티를 예를 들면 로드리가 이탈하면서 저술적으로 중심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톤 스타크의 이탈은 이 정도의 밥먹는 뼈아픈 전력 손실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때 오르스 피셔 감독 체제에서 리그 4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2년 만에 팀은 무너졌습니다. 피셔 감독 이후 총 4명의 감독이 교체되었는데 지난 12월에 새롭게 부임한 슈테펜 바움가르트 감독 체제에서는 현재 1승 1무 3패로 성적만 보고 봤을 때 아쉽지만 이번 시즌 잘 나가는 마인츠를 잡아냈고 직전 라이프치히전에서도 무승부를 이끌어내면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강등권인 하이덴하임전이나 승격핀 상크트 파울리에게 패배한 부분들은 아쉽지만요. 호펜하임은 전술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3경기 연속 분도 포인트를 기록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크라마리치의 존재는 무섭지만 저는 유니온 베를린이 충분히 비벼볼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 옆해당을 받은 유니온 베를린의 플러스 0.5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발베르데 감독의 빌바오는 현재 리그 11승 8무 3패로 4위를 기록 중이며 1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도전합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까지 4위 자리를 두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쟁했으나 뒷심 부족으로 아쉬운 5위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5위 비아레알과 승점 4점 차이니 더욱 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유로파리그 2위로 16강에 진출했고 리그 기준 13경기 빅팽 등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빌바오의 마지막 리그 패배는 지난 9라운드 지로나 원정이었는데 당시 베렌게로와 안데르 에레라가 모두 PK 실축을 하게 되면서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과연 오늘 홈에서 지로나를 상대로 복수전에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미첼 감독의 지로나의 경우 지난 시즌 엄청난 돌풍으로 리그 3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도브미카나 사비우 그리고 알레시 가르시아 등 핵심급 전력들이 모두 이탈했고 다운그레이드된 전력으로 챔피언스 리그 1위까지 병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도저도 안되는 모습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선 리그 당대에서 탈락했고 라리가에서는 7위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4위와 승점 차이가 무려 10점 차이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홈인 산 마메스 구장에서 정말 강한 면모를 보이는 빌바오인데 최근 홈 성적은 아쉬운 편으로 코파델리 22강에서 오사수나에게 패배했으며 승격팀인 레가네스를 상대로 29개 슈팅을 시도하고도 한 골도 넣지 못하며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로나를 상대로 지난 홈 4경기에서 3승을 기록했을 정도로 좋은 기억이 있고 현재 전력이 크게 떨어진 지로나이기 때문에 홈팀 빌바오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달성한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정말 부상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르바알과 리휘거 그리고 알라바와 밀리타까지 수비 자원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으로 유스팀에서 라울 아센시오를 홀업 및 추아메니를 센터백으로 내리고 발베르데를 풀백으로 기용하는 등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전 경기에선 카마빈가도 부상인 상황이었기에 추아메니를 미드필더로 기용하기 위해 또 한 명의 센터백을 유스팀에서 콜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겨울에 아무런 수비수도 영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보아 레알이 여름에 확실히 큰 걸 노리고 있긴 한가 봅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더 아놀드랄까요? 역대 마드리드 더비에서 특히 홈에서는 레알이 최근 8경기 무패를 기록 중인데 그 강세를 과연 오늘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정말 무관으로 끝나면 아쉬울 시즌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현재 유럽 빅리그 팀들을 통틀어봐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직전 경기 헤타페를 상대로 무려 5대0 패승을 기록했는데 이번 시간 시메오네의 멀티골이 나왔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은 이런 시간 빼주면 체력 안배도 잘 되었고 경기 운영도 편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알이 정말 강력한 공격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대부분의 경기에서 침묵했었습니다. 또한 레알은 현재 정상적인 선발 스쿼드를 짤 수 없는 상황이죠. 앞서 말했듯 아틀레티코는 이번 시즌 우승컵을 따내지 못한다면 정말 아쉬울 시즌입니다. 이 경기는 또 1, 2위가 뒤바뀔 수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최근 기세가 매우 좋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며 안전하게 역배당을 받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